이번에는요, 자연인이 산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의 삶을 보면서요, 저분들은 왜 그렇게 외떨어진 고립된 외지에 가서 살게 됐을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트라우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세에 있을 때 받은 정신적 상처,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그 상처가 아파서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지는 데 있어서 낫다, 즐겁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책을 한 권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당신을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 어떻게 원인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제가 봤는데 결국은 암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분이 암을 바라보는 입장이요,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킬 정도까지 면역 억제를 하지는 못하고, 또 스트레스가 유전자의 변이까지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혹은 기존의 실험들을 분석해 보니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내용인데요, 저는 암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암을 정의할 때, 암은 정상세포가 분화되지 못한 환경에서 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세포가 과로에 의해서 재생되는 것에 비해서 소모되는 것이 많을 때, 즉 많은 과로사를 하게 될 때요, 정상세포가, 그럴 때 암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상세포가 소모되더라도 그만큼 재생이 되면 되는데 재생을 하지 못할 때, 즉 소모되는 것에 비해서 재생이 못하면, 즉 재생시켜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암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재생이 안 되는 환경을 총칭해서 저는 허열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허열 환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허열성 심근경색, 허열성 돌연사, 쇼크사 있잖아요. 심장 근육에 관상동맥의 어느 부분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심장 근육은 허열에 빠져가지고 펌프질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허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시 정상세포가 분화되려면 결국은 정상세포에 혈액을 공급시켜 줘야 되는데, 그 정상세포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못 받는 그 상태를 허열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자연인이요, 뇌종양에 걸려서 산으로 들어간 이후에 낫게 됐다,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환자가요, 자연인이 되어서 좋은 공기, 따스한 햇빛을 쬐어가지고 그 암세포가 죽었을 리는 없잖아요. 또 방사선처럼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조사를 시켜서 죽었을 리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그것에 의해서 암세포가 괴사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수술을 할 수도 없었을 환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암을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세포의 과로사로부터 탈피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세포가 기아로 인해서 재생되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존에 재생되지 못하고 있는 세포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분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요. 그동안에 속세에 있을 때는요. 줄담배를 피웠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일주일이면 8일 동안 술을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속세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어떤 특정한 기관, 조직, 세포가 과로사에 시달렸는데요. 그런 과로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인이 당신이 여기 와서 기쁜 건 왜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왜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자연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요. 놀고 싶을 때 논다. 이런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 이런 해방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런 삶 속에서 과로사에 시달리던 세포와 조직에 재생될 기회를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뇌는요, 우리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한 2% 정도, 그 무게가 그렇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산소 요구량의 한 15%를 우리 뇌가 갖다 쓰는 겁니다. 혈액량의 한 20%까지를 자기가 갖다 써요. 뇌 혼자서요. 그에 비해서 포유류, 코끼리나 돌고래 같은 뇌가 자기 몸무게의 한 우리 인간보다 한 40배 정도는 그 비율이 적어요. 심지어 공룡은 뇌가 차지하는 몸무게에 대한 비율 한 500배 이상 적다는 거예요. 즉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우리 인류보다 많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정상적으로도 20%, 15% 가까이 자기 혼자서 에너지량을 소모하게 되면요. 다른 기관에서는 허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분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하면은 인류가 진화해서 발달시켜 놓은 대뇌 엄청난 에너지, 혈액량, 산소량을 가져다 쓰게 돼요. 가져다 쓰게 되면 다른 조직은 허열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포가 재생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자연인은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충분한 휴식을 해주면서 그분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변연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혹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무엇을 사업을 도모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그럴 만한 그런 뇌를 쓸 필요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분은 뇌를 기본적인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맥박 유지에 필요한 간내 조직, 그러니까 연수라든가 소뇌라든가 중뇌, 뇌간 이런 것들만 기초적인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뇌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뇌가 소비하는 혈액량을 많이 줄이고 자신이 재생시켜야 될 조직이에요. 혈액 공급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은 두 가지 경로에서 한편으로는 과로를 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에너지 공급을 줘서 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상세포가 충분히 분화되면 암세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인이 암을 낳게 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암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할 때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설명 가능하다, 해석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자연으로 한번 가볼까요?